아, 경제정선의 현신인가? 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최근 들어 전시장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화의 거장이라고 하는 박대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경주의 한 미술관에서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작품 위를 막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이런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주는 영상이 CCTV에 이제 고스란히 담겨가지고 이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보자마자 참 저러실 수 있지,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미술관 측에서 연락을 따로 드렸었던 모양입니다. 그 미술관 측에서도 선생님께 이제 작품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와 특히 부모님, 그 아버지께서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박대선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전혀 그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그래, 그게 애들이지, 뭐, 그래. 답이겠나. 우리 애들도 그러고, 애들이라는 게 뭘 압니까? 어른이 조심하시겠어, 그런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겠어. 전시 관람 예절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대중분들이 조금 작품을 훼손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그 소산 박대성 선생님의 이제 작품을 영상을 통해 가지고 TV 화면으로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그 방송 프로 무한도전의 김태욱 PD가 크라우드 펀딩을 주제로 이제 예능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태극기 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태극기 함을 만드는데 거기 태극기 함 이미지에 거기 이제 겉면에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어떤 그 메시지를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배우 유준상 님께서 그러면 박대성 선생님께 부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왜 그랬냐면 이제 박대성 선생님과 유준상 배우님이 인연이 있었거든요. 어떤 인연이 있었냐면 김정호의 일대기를 다룬 고산자에서 흥선대원군으로 유준상 배우님이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기록상으로 보면 흥선대원군이 사공자를 굉장히 잘 그렸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유준상 배우님께서 작품을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 대역 없이 스스로 이제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스승으로 박대성 선생님께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제 박대성 선생님과 이제 유준상 배우님이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내시는데, 유준상 배우님이 박대성 선생님 작품으로 여기에 이미지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취지 자체가 좋다. 그래서 박대성 선생님이 그 흔쾌히 수락을 하고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글귀를 써서 판매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전시를 진행하면서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박대성 선생님의 전시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 뵌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댁에 몇 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작품을 임하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남다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6.25를 겪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 한쪽 팔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신체가 불편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불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들이 너무 그 짧게 설명하는 과정 속에 정말 부단히 노력하셨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누군가에게 크게 작품에 대해서 배웠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책을 보거나 뭐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서 공부를 직접 하셨어요. 독학으로 한국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님이 옛날 우리 이제 한국 전통 문화에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화가들, 정선이라든지 뭐 안중식이라든지 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받으셨겠죠. 그 과정에서 작품 스타일이 굉장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정선, 겸재정선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기억에 선생님께서는 정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께서 자신께서는 최고의 화가라고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선생님 작품을 보면 겸재정선의 현신인가 싶을 정도로 뭐 저 혼자 좋아하는 작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화가들에게 인정받는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얼마 전에 훈장도 받으셨어요. 훈장도 받으셨고 뭐 한 번씩 뉴스에 이렇게 통해서 보면 그런 영상 속에서 박대성 선생님 작품이 관저에 걸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가의 작품은 이미지나 여러분들 요즘에 휴대폰으로 그 작품 이미지나 컴퓨터 화면으로 작품의 어떤 특정 작품의 이미지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실제 작품을 눈앞에서 보는 것과 이미지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 화면이나 모바일 화면으로 보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갭이 있잖아요. 그 차이, 어느 정도의 시각적 차이가 있는지.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게 박대성 선생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크기 임팩트가 굉장히 다르고요. 크기가 굉장히 대작이 많습니다. 큰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품 앞에 서면 그 작품의 크기와 그 작품을 그렸을 노력과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압도당합니다. 일단 이미지적으로 작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 1차적으로 압도를 당하고 그리고 와 이거를 어떻게 그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와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작품이 일단 대단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소감일 수 있겠지만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그 박대선 선생님께서는 뭐 여러 군데 전시 같은 거 서울에서도 하시고 여러 다양한 곳에서 전시를 하시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한 20 수년 전부터 경주에 계시거든요. 경주에 이제 그 터를 잡고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작가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근처에 솔고미술관이라는 곳에서 박대성 선생님의 전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언제든지 박대성 선생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뭐 제가 알기로는 박대성 미술관이라고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어서 뭐 이름을 경주 솔고미술관으로 이름 짓고 이제 다른 작가들과 뭐 이렇게 다른 다양한 전시들을 하는 곳으로 이렇게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박대성 선생님 작품이 특별 전시실에 이렇게 상시로 전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뭐 혹은 버스나 뭐 이런 것을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어느 정도의 그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걸어가야지 그 미술관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산책길처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딱 가서 전시장에 딱 당도를 하면 전시장 안 공간 자체가 굉장히 그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공간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을 보게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볼 수 있게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전시 공간으로서도 굉장히 나름 훌륭하게 되어 있는 공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간 뭐 가족들이라든지 혹은 주변에 추천을 해줘서 주변인들이 다녀오고는 전부 다 좋은 공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가시게 되면 언제나 좋은 작품을 실패 없이 보고 오는 몇 안 되는 전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박대성 선생님 작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퀄리티 있는 작가들의 전시가 이제 옆관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재밌다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생각한 사실이 그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한국적인 이미지, 재료적인 것도 그렇고 먹을 사용하시고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한국적인 미를 살리기 위한 그런 형식의 작품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굉장히 그런 형식의 작품들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사모님 되시는 분은 서양화를 전공하시고 서양화 작품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따님도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시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다양한 장르가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다른 장르에서 내가 배우는 것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씀을 당시에 해주셨는데, 와, 그게 선생님께서 꾸준히 배우고자 하고 열정과 그 노력들과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제 자기의 작품에 대한 노력과 탐구와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보고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품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의 많은 작가들은 전시장에서 조금 예민한 편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개월, 수년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작업을 한 거를 전시장에 전시를 할 때 좀 더 잘 보여주고 좀 더 대중들에게 멋있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높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컨디션으로 적절하게 보여줄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조금 반응하십니다. 많은 작가들이. 당연하죠. 자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서 만들어낸 작품을 아무렇게나 보여주고 싶진 않겠죠. 박대순 선생님께서 작업을 하시고 전시를 했었던 기억에서 제가 역대급으로 굉장히 작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시구나 라는 것을 전시장에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전시장에서 작품을 배치를 하고 조절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 작품이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보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게 딱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설치하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흡족하게 전시를 했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전시를 했었고 선생님께서도 만족을 하셨었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박대선 선생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주라는 그 지리적 위치 자체가 뭐 쉽게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주에는 볼거리, 놀거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경주에 오셔가지고 뭐 불국사 같은데 뭐 석굴암 보셔도 좋고 여러 가지 요즘에 젊은 거리들도 굉장히 경주에 많고 재미난 것들이 많은 곳이 경주인 것 같습니다. 여행 코스 중에 하나 박대성 선생님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경주 솔거미술관을 한번 가보셔서 거기에 미술관도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관광 코스에 하나 있으면 더 풍요롭게 더 재밌게 이제 경주 여행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